이렇게 보니까 2013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였죠. 말이 많았던 인사 문제,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네, 정쟁만 계속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 없는 정치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2014년 새해에도 정치권을 뒤흔들 대형 이슈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중앙일보의 이가영 기자 그리고 JTBC 정치부의 이승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2014년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뭐니 해도 이제 앞으로 있을 6.4 지방선거가 되겠죠. 이승필 기자가 먼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6월 4일 날 전국 지방선거 동시에 이제 치러지게 돼 있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 신설된 세종특별시장을 포함해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73명 등 지방 권력이 그야말로 재편되는 시기가 됩니다. 예.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보면 주요 신문들이 뭐 분석 기사라든지 네.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 엄청나게 다 대대적으로 내보냈더라고요.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차기 대권 구도까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민주당 그 박원순 현 시장의 대항마로 예.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전 총리하고 정몽준 의원이 이렇게 대항마로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김황식 그렇죠. 전 총리와 정몽준 네.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안철수 신당 측 후보까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안철수 신당 후보로 이계한 전 의원이 나왔을 경우에 예. 뭐 박원순 시장,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해서 3파전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5에서 6%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그래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어떤 후보와 맞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33.4%, 박 시장 38.4%, 이 전 의원이 13.4%였고요. 예. 김 전 총리가 됐을 때는 32.1%대, 박 시장 37.9%였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에 열리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열리는 재보선의 경우가 굉장히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올해는 재보선이 2013년에 재보선이 2군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이어서 특별히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라든가 재보선 같은 중간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혼내주고 싶은 때가 예. 있을 경우에 나가서 혼내주기 위해서 혼내주는 당이 아닌 다른 당을 찍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1년 차에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2년 차에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사실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이겼다. 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내년 상황이 그렇게 만만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선거에 따라서 실제로 잘못하면 레임덕이 먼저 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중요한 곳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거가 레임덕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6월 지방선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7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번에 소규모로 치러졌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예. 그때 정치에 있던 것이 이번에 쏟아지니까 아무래도 7월 재보궐선거에서는 10여 석 정도가 자리가 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정도면 미니 총선급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그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전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이 150석을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 10석의 향방에 따라서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정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이제 2014년 정치권을 흔들 수 있는 핫 이슈.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당 창당 이후에 이제 행보가 이제 또 많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우리 지방선거라든지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예.
안 의원 측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이승필 기자? 일단 안 의원은 얼마 전에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 발족을 시키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 그리고 인재 영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안철수 신당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야권 권력 지형의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 예.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 점에서입니다. 지금 그 지지율을 보면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2%로 뭐 민주당 10%로 훌쩍 뛰어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새누리당이 35%였는데 턱밑까지 쫓아간 겁니다. 예. 지금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광주 전남에서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광주에서 민주당 소속인 강훈태 시장이 안철수 신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 예. 지금 보시면은 강훈태 시장 37.7%, 지금 윤장현 새정치 추진위 공동위원장인데요. 44.2%였고요. 예. 그다음에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철수 신당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네. 강훈태 시장 38.2%, 김성호 전 장관 42.8%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안철수 신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현 민주당 시장을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남에서도 이낙연 의원이 46.9% 민주당 소속이죠. 그래서 김효석 전 의원 32.2%인데 김효석 전 의원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전 하면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동무대였는데 예. 그렇죠. 30%대의 성적표를 기록하는 것 자체도 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그 안철수 신당과 야권의 연대일 텐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연대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예. 그 지금까지 왜 선거 때마다 야권 연대라는 게 있어 왔냐면 야권 연대가 아니라 삼자 구도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보수 집단이 똘똘 뭉쳐 있는 새누리당한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야권에서. 그래서 항상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1대1 구도로 만들어 갔던 건데요. 이번 경우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신당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특히 호남에서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에 실망한 세력들이 예. 민주당이 정신 차리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그 네. 태도를 보이는 걸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결국 호남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될 그런 집단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연대 가능성은 있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될지 호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후보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각계 약진을 해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힘을 모아주고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3자 구도가 됐을 때 뭐 새누리당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어떤 위기 의식 속에서 안철수 신당과 그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이 새누리당의 차기 이 당권을 누가 줄 것이냐 이것도 올해 참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황우여 최경환 체제는 이제 5월에 끝나는 거고요. 이제 새로 재보궐선거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한 서청원 의원이나 또 그리고 이번에 철도 파업으로 존재감을 아주 제대로 드러낸 김무성 의원 누가 당권을 줄 것인지 또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왜냐하면 그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예. 또 2007년 선거 때부터 고생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예. 걸로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당이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후 대선 구도까지 다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서로 힘을 나눠 가질지는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죠. 이 신년사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지지도가 좀 내려앉기는 했지만 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시 또 강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를 했었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신년사가 공개가 됐는데 예.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 안보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예. 청와대에는 새해를 맞아서 방만 경영을 효율화하는 예. 공기업 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신년사 내용을 한번 지금 잠깐 볼 수 네.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가연 기자, 이 신년사 속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아까 이승필 기자가 말했듯이 세 가지잖아요. 예.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국가 안보, 경제 활성화인데요. 무엇보다 사실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짚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13년 한 해에는 경제보다는 국가 안보나 외교 이런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쳐준 측면이 많았습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겉으로 크게 드러난 부분이 없어서 사실 그게 큰 좌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한 해 내내 창조 경제를 설파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되면서 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 경제 기반 하에 예. 경제를 얼마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더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지금 최근에 그 김혜eng 대변인이 그만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개각 얘기까지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개편과 개각, 이게 다 사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고 한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살아났다는 거에 비해서 우리 경제는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있었는데 예. 집권 2년 차에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럴 볼 것 수 있겠군요. 같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소통이 좀 미흡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는데 불통의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을까요? 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죠. 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1년 동안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15번 이런 대국민 앞에 선 자리가 있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번 이 같은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뒤늦게나마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기조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이어질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또 재보궐선거, 이 대형 선거 두 개가 있으면서 정치의 해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이가연 기자와 JTBC 이승필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